오늘 신문에 흥미로운 사진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사진이었습니다. 박한철 전 소장은 국민훈장 무궁화장, 이정미 전 재판관은 청조 근정훈장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훈장은 정부나 대통령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인데 저는 그런 훈장을 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박 전 소장은 작년에 퇴임하면서 9명 정원이 재판해야 되는 대통령 탄핵 재판이 1명이 빠져가지고 8명 재판관이 진행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빨리 1명 결혼 상태를 메워달라고 당시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요구하지 않고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이 심리를 끝내야 한다는 일종의 시한을 정해주고 나갔던 사람입니다. 곱게 나가지 왜 다음 재판하는 절차까지 규정해버리고 나갔습니까? 그러나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정미 권한대행이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적파면 결정을 내렸는데 놀랍게도 8대 0이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소수견이 없는, 더구나 이 쟁점이 이렇게 큰 사안에서 8대 0이었습니다. 그런데 9명이 해야 할 야구를 8명이 한 셈입니다. 이것은 원천무효죠. 법을 따지기 전에 상식에 이 중대한 사안을 결혼 상태에서 재판했다는 것은 앞으로 두고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는 한 두고 시비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어제 받은 훈장을 5년 뒤에 아니면 50년 뒤에도 자랑스럽게 걸어 놓을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저는 의심이 좀 듭니다. 이 작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문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패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박 대통령 대리인 중에 한 사람인 손범규 변호사는 이런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외피는 탄핵이지만 내용은 헌재가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몰아낸 쿠데타다.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판사만 되면 영원한 권력을 누리는 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자들이 일으킨 쿠데타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자가 일으킨 쿠데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평우 변호사는, 이분도 법률 대리인이었습니다. 언론은 보도기관이 아니라 수사기관, 재판기관으로 나서서 그 본분을 잃었고 국회는 이런 언론과 촛불 집회에 밀려 작년 12월 9일, 그러니까 작년 12월 9일이니까 2016년 12월 9일입니다. 정거조사도 없는 스커치게식 졸속 탄핵 소추로 이미 자신의 본분을 잃었으며 거기다 박영수 특검이 90일간의 공포 검찰 시대를 열어 검찰이 국민의 자유, 신체, 생명을 보호할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데 이어 이제 헌법재판소가 사법의 임무를 길거리에 갖다 던짐으로써 이제 이 나라 사법은 완전히 그 직분을 잃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할 완벽한 좌파 정부의 길을 열었다. 이렇게 예언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달리 이념적 구도, 역사적 관점에서 이 탄핵 결정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들이 오늘 이렇게 언론, 국회, 검찰, 사법, 노조를 모두 장악하게 된 것은 저들이라 하면 좌파를 말합니다. 결코 몇 년 만에 된 것이 아니다. 1987년 민주헌법이 시행된 이래 지난 30여 년간 어린 자녀, 젊은이, 지도층을 하나하나 자신들의 민중의 삼민주의로 물들였고 그 총결산이 8인 헌법재판관 전원일치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언론, 새로운 국회, 새로운 검찰, 새로운 법원, 새로운 노조를 만드는 것도 결코 하루 이틀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결정문에는 말하자면 이정미 당시 재판관, 재판소장 대리가 파면을 말하자면 선언한 대표였습니다만은 그 탄핵 소추장에 그 근거로 삼았던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근거로 삼았던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 소추장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4, 5% 유례 없이 낮은 수치로 추락하였으며 2016년 11월 12일 같은 달 26일 서울 광화문에서만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 집회와 시위를 하며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을 질타하고 더 이상 대통령 정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의사는 분명하다. 김평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이 그래도 탄핵 찬성 여론이 70 내지 80%나 됩니다. 이렇게 소리치니까 그것은 쓰레기 언론이 만든 여론이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헌법은 언론의 선동에 의하여 오도되기 쉬운 여론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존재입니다. 헌법은 언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여론과 언론의 실수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 헌법을 수호해야 될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입니다. 이 탄핵 소추장에 나와 있는 국회가 통과시킨 100만 촛불 집회라고 그랬는데 100만 촛불 집회는 없었어요. 이거는 주최 측이 주장한 겁니다. 언론이 받아 쓴 겁니다. 경찰은 아무리 많아도 20만 이상이 안 된다고 해서요. 5배 과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탄핵 소추장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을 헌재가 그냥 받았습니다. 국민의 신임 배반이라는 말이 이 탄핵 결정문에 나옵니다. 국민의 신임을 박근혜 대통령이 배반했다. 아니 헌법에 맞춰서 법률 정신에 맞춰서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될 법관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국민의 뜻대로 하는 게 재판입니까? 그러면 국민의 뜻을 어떻게 확인하죠? 아니면 민중의 뜻대로 하는 게 재판입니까? 그러면 이건 이민재판이 됩니다. 국민의 뜻대로 재판을 하면은 안 되죠. 법률의 뜻대로 재판을 해야죠. 국민의 뜻대로 하는 것은 정치입니다. 국민의 뜻대로 하는 재판은 필연적으로 그것은 인민재판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500 유권자가 직접 뽑은 대통령이었어요. 8명의 재판관들은 그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국민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국민의 뜻을 표현한 게 100만 촛불 집회라고 그랬어요. 그럼 100만 명과 1500만 명. 이 수학은 어떻게 되는 거죠? 1500만 명은 투표를 했습니다. 100만 명, 많아 잡아서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은 촛불을 들었어요. 그럼 투표와 촛불 사이에 어느 것을 따라야 합니까? 투표는 주권 행사입니다. 촛불은 저항 정신입니다. 그러면은 1500만의 투표보다
100만의 촛불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 100만 촛불대로 대통령을 파면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국민의 뜻을 따라간 게 아니고 촛불을 따라간 것이죠. 촛불을 따라간 것이죠. 촛불을 따라간 것이죠. 헌법재판관 출신 김문희 변호사는 작년에 헌법재판소에 낸 의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순간의 분노와 격정에 휩쓸려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격정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려고 만든 것이 헌법이다. 그리고 그 헌법을 해석하고 헌법의 이름으로 위헌정당도 해산하고 대통령을 파면하는 사람이 바로 헌법재판관 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올해 3월 10일 헌법재판관들이 사실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했느냐? 아니면 촛불에 따라서, 여론에 따라서, 언론의 과장보도에 따라서 재판을 했느냐? 아마 두고두고 쟁점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박한철, 이정미 두 전 재판관은 대통령이 주는 훈장을 거절했어야 합니다. 거절했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농공행상으로 보입니다. 누가 봐도 촛불 혁명 정권을 탄생시킨 데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받았다? 그 훈장을 5년 뒤에, 50년 뒤에 집안에 당당하게 걸어놓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